네,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확인해 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을 맞아서 소비 순환주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CNBC에 따르면은요, 쇼핑객들이 시즌 내내 지출을 분산하면서 매장에서 쇼핑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28%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기사는요. Black Friday shopping in stores drops 28% from pre-pandemic levels as shoppers spread spending throughout the season이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리테일 섹션이고요. 기사 내용 잘 보시면은요. 네, 전반적으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Sensormatic Solutions라고 해서 여기서 데이터, 예비 데이터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매점의 트래픽이 2019년에 비해서 28.3%나 감소가 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더 많은 지출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 쇼핑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래픽이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 47.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센서매틱 글로벌 소매 컨설팅 수석 이사인 브라이언 필드에 따르면은요, 쇼핑객들이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초반에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쇼핑객들이 연말연시 구매를 확산하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코로나19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공급망에 대한 우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센소매틱은요, 추수감사절에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2019년 수준보다 90.4%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겟과 월마트 그리고 베스트바이를 포함한 소매업체들은 휴일에 고객에게 문 닫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김기성 앵커님과 함께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타겟은 이미 영구적인 교대다, permanent shift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타깃과 월마트, 베스트바이의 매출과 직결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텐데요. 소매업체들에 대한 실적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온라인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변이 바이러스의 이슈가 좀 해결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요. 국제 유가는 2021년에 최악의 날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글로벌 수요 우측을 우려를 촉발하면서 전 거래일 대비 13%나 빠지며 $70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CNBC고요. Oil drops 13% in worst day of 2021, breaks below $70 as new COVID variant sparks global demand concerns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발견됐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WHO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덕분에 백신에 더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요, 전거래일 대비 13.06%나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68.15달러 선으로 떨어졌고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주요 기술 지표인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벤치마크죠. 네, 브렌트유 선물 가격 역시 11.55% 하락을 하면서 72.7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 에너지주는 금요일 유가 하락을 따랐고요. S&P 500 섹터 중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섹터로 4% 이상 하락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또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뉴욕 증시와 관련한 말씀 또 이어가 볼 텐데요. 아무래도 오미크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이 좀 봉쇄 조치에 돌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관련해서 경제, 증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은 각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고 사망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각국이 국경은 잠궜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유럽, 우리나라, 일본 할 것 없이 전부 다 해외에서 특히 남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여행객들은 일단 차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상황이 악화돼 가지고 내부적으로 상점의 문을 닫는다든지 또 학교를 갖다 휴교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말에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32개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델타 변이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것이고 이게 이론적으로만 따져서 대략 한 5배 정도 전염력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바공의 사례만 보더라도 일주일 전에 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한 300명 되던 게 2,800명까지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9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염력은 상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들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근데 이 오미크론에 대한 또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염성이 강할 것 같다. 그리고 남아공의 사례를 볼 적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재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11개국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치명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기존 백신이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이게 밝혀지는데 한 2주 정도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여러 가지 추측이나 미리 연구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지만 과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대응이 될지 이 부분을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뭔가 하면은 기존의 백신으로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하면 제일 좋을 것이고 기존의 백신으로 대응을 하되 추가 접종 물량 그러니까 분량을 갖다 좀 많이 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하면 이까지는 정말 해피한 케이스가 될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뭐 한 100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네.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 있게 지켜봐야 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도 좀 다행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네. 뭐 앞에서 그 글로벌 브리핑에서 말씀을 네. 하셨죠.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사협회 회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진료를 하다가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발견을 해가지고 남아공의 그 보건당국에 보고를 했다라는 사람인데 쿠체 박사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굉장히 특이하긴 하지만은 말하자면 그렇게 심각한 거 그러니까 좀 가벼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4명 정도 이 증상이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지독한 피로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살 정도 되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맥박이 굉장히 빨리 뛰더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특이하긴 하지만 가볍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일단 임상에서 본인이 느낀 바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게 꼭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우리 이 바이러스라는 게 변이를 일으키면서 두 가지로 변이를 일으키거든요. 하나는 치명성이 높아지거나 또 하나는 전염력이 높아지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변이를 하기 마련인데 대부분의 경우 전염력이 높아지게 되면 치명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그랬다면 다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일단 제약사들도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같은 경우도 네. 백신 개발에 좀 급히 좀 착수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을 갖다가 용량을 늘려서 부스트샷을 놓는 방법 그리고 또 새 변이에 적응할 부스트샷을 따로 개발하는 것 그리고 아예 완전히 다른 백신을 개발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이미 승인을 받은 부스트샷을 백신을 가지고 부스트샷을 접종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기간은 대략 한 100일 정도 출하까지 한 100일 정도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하가 100일 걸린다면은 사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선진국 먼저 맞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과연 100일에 출하된다 그러면은 맞는 접종하는 데까지 한 반년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면은 경제에 큰 충격이 안 오겠지만 네. 정말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 경제에는 어쩔 수 없는 충격이 올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해결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그 밖에도 이번 변이의 명칭을 또 오미크론으로 정한 것을 두고 또 굉장히 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종의 뭐 가십성 기사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까지 변이가 모두 몇 개가 나왔는가 하면 12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WHO가 이걸 갖다 처음에 우한 폐렴 네. 뭐 스페인 독감 하듯이 네. 지명을 만약에 넣게 되면은 이게 그 나라나
그 도시를 갖다가 일종의 폄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5월 달이었죠. 5월 달부터 이걸 갖다가 그리스 알파벳 순서로 매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모두 몇 개의 변이가 있었는가 하면 12개가 있었고 12번째 변이의 이름이 뮤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남아공에서 처음 새로운 변이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변이의 이름은 누일 거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NU라고 쓰는 네네. 누일 거다라고 했는데 회의를 끝마치고 난 뒤 13번째, 14번째도 아닌 15번째 알파벳인 오미크론으로 정해진 겁니다. 네. 13번째 누를 안 쓴 이유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를 갖다 잘못 읽으면 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NU로 써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새롭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안 맞는다 해서 13번째 알파벳은 피해 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14번째 이 알파벳이 문제일 네. 것 같습니다. 이 14번째 알파벳의 이름이 뭔가 하면 크사이라 그럽니다. 아. 크사이인데 영어로 표시를 하면 XI로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 XI 아마 영문 신문들 많이 보셨으면 자주 보셨을 겁니다. 네. 뭔가 하면 시진핑 얘기할 적에 그렇죠. 이 XI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XI라는 크사이라는 이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이게 네. 결과적으로 시진핑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결국 14번째도 건너뛰고 15번째 오미크론을 이란 이름을 붙였다는 건데 뭐 글쎄요. 그럴 만한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마치 시진핑을 봐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네. 조 바이든의 조라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네. 볼 때 뭐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13번째, 14번째 알파벳을 뛰어넘고 15번째 알파벳이 정해진 겁니다. 네. 이번에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세계 증시를 좀 살펴보면은요. 오미크론이 집어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네. 앞에서도 그 쭉 지수들 봤습니다만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떨어졌고 유가 떨어지는 것 보면은 사실은 작년 3월 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창궐했을 때 느낌이 네. 드는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크게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오미크론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데 여러 나라가 현재 지금 국경을 봉쇄를 했고 네. 또 11개 나라에서 현재 이 오미크론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견이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없어서 발견이 안 되는지 이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PCR 검사에서는 이 오미크론을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만 지금 현재 이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안 들어와 있을 거다라고 기대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영국, 홍콩, 벨기에, 뭐 네덜란드 다 지금 이 발견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뉴욕주는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비상사태가 상점을 닫고 이런 종류는 아니고 의료 체계와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서 만약에 병상이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면은 꼭 필수 환자가 아니라면은 병원에서 안 받아도 된다라고까지 현재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주요 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일정 중에 가장 관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30일, 31일. 그러니까 월화 해가지고 제롬 파월 의장하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상원과 하원에서 상원에서 30일, 하원에서 12월 1일 증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당초 같았으면 금리 언제 올릴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 아마 집중이 됐을 텐데 이번 질문에서는 오미크론과 관련된 질문들이 꽤 많이 나올 걸로 그렇겠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이렇게 됐을 때 뭐 가정을 하겠지만은 과연 테이퍼링이나 긴축 일정이 그대로 가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는지 아마 이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경제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고용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3일 날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미 그 장이 끝나고 난 뒤에 주말에 다음 주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은 10월 달, 11월 달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신규 고용이 아마 58만 1,000명 정도 늘어나지 않았겠느냐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54
3만 1,00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10월 달보다 더 호전될 걸로 보고 그리고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4.6%에서 4.5%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 이대로 발표가 되고 이것보다 좀 더 좋게가 발표된다면은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테이퍼링의 속도가 빨라지고 금리 인상의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오미크론 때문에 그것마저도 그 논리대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오미크론이 큰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보고 이 지표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테이퍼링의 속도가 높아질 것이고 금리 인상 속도는 좀 빨라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